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프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 메이븐을 이용한 멀티 프로젝트 구성하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특히나 스프링, 자바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멀티 프로젝트를 할 줄 몰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경력이 뭐 10년 이렇게 되는 사람도 메이븐을 쓸 줄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 메이븐을 왜 쓸 줄 모르시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결국엔 자바를 빌드를 하게 되면 와르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와르 파일 안에 이미지, 자바스크립트 파일, CSS 파일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 뭐 와르 파일을 만들어서 그 톰캣에다가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지라든지 자바스크립트라든지 CSS라든지 이런 파일들도 전부 다 톰캣이 서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바 시스템을 구성할 때에 그렇게 톰캣 하나만 달랑 가지고 구성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정적 파일, 그 스태틱 파일이라고 불리우는 이미지 파일, 자바스크립트 파일, CSS 파일, 이런 것들은 웹서버에서 서빙하게 하고, 톰캣은 그냥 JSP 혹은 자바 관련된 그런 것이 다이나믹 컨텐츠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만 서빙하도록 구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는 이제 웹서버를 두고요. 웹서버가 이제 엔드포인트가 되는 거죠. 접속 지점이 되는 거고, 뒤에 톰캣을 두고 그거를 뭐 모두 JK를 이용해서 뭐 연동을 하든지, 아니면 리버스 프록시로 해갖고 연동을 하든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톰캣에다가 다 그림 파일까지 다 서빙하라고 하면 웹서버가 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웹서버는 그냥 패스 길만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앞에 그냥 엔드포인트 접속 부분만 이렇게 딱 역할을 하는 것 뿐이고, 접속에 들어오면 그걸 전부 다 톰캣으로 넘기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도 지금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자. 그림 파일은 그림 파일,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자바스크립트 파일, 뭐 이런 식으로 자바 파일은 자바 파일, JSP 파일도 똑같이, 다이나믹 컨텐츠는 별도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게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실 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메이븐을 이용한 멀티 프로젝트 구성하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스프레이 MVC 템플릿 같은 거죠, 일종의. 그죠? 템플릿 같은 건데, 네, 그대로 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톰캣이랑 연동을 했고요. 연동을 해서 톰캣에서 이제 화면을 볼 수 있도록까지 다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개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실제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설사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진짜 이렇게 해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진짜 안 좋은 방식인 겁니다. 빨리 바꾸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아직도 있다고 하는 게 참 놀랍습니다. 놀라워. 자, 여기 보시면 서블릿이라고 그랬죠. 그 스프링 서블릿 설정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자, 이게 열리고 있죠. 서블릿 컨텍스트 XML을 여시면 여기 리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로 URL로 들어오면 요 디렉토리에 있는 거를 읽어서 서빙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URL이 요 앞에 있는 거예요. 매핑이 URL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URL이 들어오면 이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이렇게 서빙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은 이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디렉토리에다가 대부분 정적 파일을 다 넣습니다. 뭐 그림 파일, 뭐 자바스크립트 파일, JS 파일 뭐 이렇게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고치지 않고 그냥 쓰는 거예요.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좀 약간 좀 길어질 수는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는 이제 스태틱으로 바꿀 거고요. 근데 스태틱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로케이션은 요 리소스로 하게 될 거니까. 그러면 요거를 그림판이나 그런 거를 구해 와야겠죠. 그래서 어떤 걸 쓰면 되시냐 하면 부트스트랩을 많이 씁니다.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걸 한번 다운로드 한번 해볼게요. 부트스트랩이 어떤 거냐 하면요. 여기 보면 이그젬플 들어가시면 뭐 이런 것들입니다. 화면의 어떤 UI적인 부분들을 템플릿이라고 보면 되죠. 보일러 플레이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죠. 이거 처음부터 다 만들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처음부터 다 만들려고 그러면 힘든데 이거를 샘플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다운로드가 다 됐으니까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CSS랑 그다음에 JS 파일이 존재합니다. 그죠? 이걸 이용을 하면 부트스트랩을 이용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옮겨야겠죠. 옮길 때 어떻게 하냐면 프로퍼티 들어가시고요. 여기 보면 로케이션이 있습니다. 열게 되면 이렇게 열립니다. 열리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하시면 이렇게 압축 풀려서 들어가고요. 고 이렇게 하면 여기 들어오죠. 그죠? X 에러가 나는데 요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문법 체크 오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무시하시면 되고요. 그럼 요 home.jsp 파일이 이제 기본 파일이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인트로덕션 들어가시면 이제 스타터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요걸 따라 하시면 돼요. 따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도 좀 따라 할게요.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되어 있죠. 얘는 이제 링크로 되어 있죠. 링크로 되어 있는데 CSS는 링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CSS는 링크로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검색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링크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경로 설정을 잘 해줘야겠죠. 어떻게? 아까 서블릿을 열어보시면 스태틱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게 스태틱이고요. 그런 다음에 CSS 뭐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CSS 부트스트랩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요거까지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갖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존재하는데,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링크로 되어 있는데, 링크 말고, 자바스크립트는 맨 마지막에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또 스태틱 이렇게 하시고, JS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보트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시면, 경로 설정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JS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제대로 된 겁니다. 제대로 된 거고요. 여기 보면 뭔가 있는데 require metadata 태그가 있죠. 이것도 이제 붙여놓고 이렇게 붙여놓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성공적으로 된 건데 이거를 제거를 했다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 톰캣이 구동이 됐고요. 그러면 네, 그 앱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헬로 월드가 나오는데
제대로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은 나파운드가 나오죠. 나파운드. 나파운드가 왜 나오냐 하면은 여기다가 스태틱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앱스가 붙었잖아요. 앱스가 붙었죠. 그다음에 여기 앱스를 붙이면 됩니다. 그죠? 앱스를 붙이면 될 거예요. 네, 앱스를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네, 재구동을 한번 해주고요. 하게 되면 뭔가 바뀌었죠, 그렇죠? 그리고 에러도 없어졌네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적용이 된 겁니다. 네, 정상적으로 적용이 된 거고요. 여기에 요거를 보게 되면 헤더에 보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요것도 들어와 있고요. 그렇죠? 잘 인식이 되고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요 앱스라는 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 항상. 그쵸? 바뀔 수가 있죠. 이제 이거를 이제 처음에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은 컨텍스트 패스라고 부릅니다. 컨텍스트 패스라고 부르는데 루트 컨텍스트 패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검색을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요겁니다. 요거. 네, 요거거든요.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요것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걸 한번 해볼게요. 이게 붙여줘야 되니까. 네,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고요. 근데 리퀘스트 개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겠네요. JSTL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군요. 예, 세 번째가 맞겠군요. 예, 세 번째가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요거 JSP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바꾸고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게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앱스가 컴파일 돼 갖고 들어갔으면 자동으로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자동으로 그걸 변경된 거를 알아서 끼워줘요, 경로에다가. 그죠? 띄워주는 건데 문제는 뭐다? 요게 스태틱 이렇게 된 것은 이 설정을 쫓아가고 있다. 그죠? 요 설정을 쫓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적용된다. 그러면 화면을 좀 나오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에 자 보겠습니다. 이그젠플이 있는데 이그젠플 다운로드를 받을게요. 네, 받아보면은 네, 요거는 간단하게 이그젠플 하나를 좀 이렇게 해볼게요. 있나요? 지우고요. 여기에 보시면 사인 인이라고 있습니다. 네, 사인 인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건데 자 헤더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타이틀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링크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긁어 올 거예요. 긁어 오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긁어 오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거를 메모장에서 편집하게 해서 연 다음에요. 긁어 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긁어 올 건데 네, 이렇게 됐죠. 이게 중복이 되고 있는데 중복된 건 지우고요. 중복된 건 지우고 CSS 스타일이
이렇게 해서 이걸로 갖고 오게 되어 있죠. 네, 갖고 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HTML 내에서 그냥 적어놨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고요. 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계속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붙이면 돼요. 메인에서 메인까지 붙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이면 이거를 없애야겠죠? 여기 없앤 다음에 이렇게 붙입니다. 네, 유튜브 파일로 저장하게 하고요. 여기 보시면 로고가 있죠, 로고. 브랜드, 어세트, 브랜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도 이렇게 고쳐주면 되죠. 요걸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이제 붙이는 거고요. 붙이고 스태틱 붙이고요. 요거는 이제 브랜드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img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네, 바꾸면 되는 거고요. 브랜드를 빼고 이렇게 이미지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야겠죠? 이미지 이렇게 하고요. 네, 여기다가 바깥에 나간 다음에 어세트에 브랜드에 뭐였습니까? 화이트였나요? 부트스트랩 로고 SVG 이렇게 되어있네요. 요거네, 요거, 그쵸? 요거 그대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경로가 설정이 된 거죠, 맞게. 그죠? 요거를 크게 한 다음에 네,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뭔가 안 나오고 있죠? 여기 보면은 못 찾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태틱에 img에 not found로 나왔네요. not found. not found가 왜 나오죠? not found가. 뭔가 그림 굉장히 좀 다르죠? 이게 왜 다를까요? 이렇게 나와요, 정상인데. 그죠? 이게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다를 수가 있나 싶은데. 네, 이렇게 되어 있었죠? 하고 네, 좀만 더 살펴보고요. 아, 이게 스타일이 있었군요, 이게. 아, 스타일이 있었네요. 이것도 있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뭐,
리소스대로 넣는 걸로 하죠. 카피 파일 하고요. 그러면 얘는 그냥 요 루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놔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놔야겠죠. 네. 네, 예, 제대로 나왔네요. 그쵸? 네, 이렇게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야, 이거 가지고 뭐 문제가 되나? 아니, 문제가 되진 않죠.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문제가 되진 않는데 하여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되진 않죠. 예, 뭐 프로그램 돌리는데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문제가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빌드가 됐죠. 그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렉토리 이동을 이걸로 하시면 쉽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게 요건데 이게 컴파일 된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 파일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왜? 배포할 때 나눠서 배포를 해야죠. 정적 파일이랑 다이나믹 파일을 동시에 하나의 와르 파일로 묶어갖고 배포하는 게 어딨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간단한 로고 화면이니까 이 정도지, 정말 사이트가 정말 커지면 이것만 가지고도 몇백 메가 이렇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톰캣에다가 배포를 해요. 톰캣이 이거를 다 서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눠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스프링이 지금 메이븐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메이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메이븐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메이븐에서 이거를 지원을 합니다. 멀티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하면 쪼개서 할 수가 있어요. 쪼개서. 얼마든지 쪼개서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메이븐을 이용한 멀티 프로젝트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프로젝트 생성을 하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스태틱한 거랑 다이나믹 컨텐츠를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한꺼번에 배포하면 안 좋아요. 이거를 따로따로 배포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미지 서버를 따로 둬서 이제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직도 많은 프로젝트 가보면 이거를 한꺼번에 그냥 배포를 합니다. 그냥 와르 파일 하나가 다 통째로 묶어갖고 하는데 이럴 필요는 없다. 이거를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메이브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서 아더 누른 다음에요. 보면 이렇게 그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메이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메이븐 프로젝트라고 나와요. 메이븐의 메이븐 프로젝트.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고 넥스트 이렇게 한 다음에요. 위치는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선택을 해주고 넥스트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좀 오래돼서 그런지 아니면 양이 많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기다리면 굉장히 뭔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이버 센트럴로만 바꾸고요.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줍니다. 여기서 뭐라 검색을 해주냐, 루트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런 게 나옵니다. 폼 루트라고 있어요. 있죠? 1.1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네, 요걸 쓰시면 돼요. 요걸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넥스트 누르고 여기에 루트니까 뭐 이렇게만 해도 되죠. 이렇게 하고 패키지는 이렇게 하고요. 아티팩트는 뭐 스프링 5 MVC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대로 두고 피니시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프로젝트가 이렇게 나와요. 보이시나요? 왼쪽 오른쪽에 보면 왼쪽 위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르죠? 이게 다르죠? 요거랑은. 까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요 밑에 이제 프로젝트들이 모듈로 이렇게 달릴 거예요. 거기에 루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모듈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메이브는 이제 루트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밑에 하위 프로젝트들은 메이브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들어가고, 이번에는 모듈을 선택을 해줍니다. 모듈을 선택을 해주고요. 모듈 네임을 선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스프링 5, MVC, 스태틱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네, 이렇게 또 나오죠. 나오면 여기다가 웹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에 이거 많이 안 나오네요. 뭘로 하고요. 아파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메이븐으로 검색을 하시면 이게 나오는데 아티팩트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네, 요거 있습니다. 메이븐 아치타입 웹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선택을 해줘요. 선택해 준 다음에 여기에 이제 스태틱으로 되어 있죠. 그 부분 요걸로 하고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피니시를 해주면 자 이렇게 뭔가 생기죠. 생기면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죠? 네, 생기면서 올라옵니다. 뭔가 생기면서 올라오고 있죠. 그죠? 생기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듀플리케이션 난 걸 이제 고치면 됩니다. 고치면 되는데 여기서 해줘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먼저 여기에 이걸로 해갖고요. 1.7이 아니고 1.8로 해줘야 됩니다. 1로 해주고 그룹 아이디가 듀플리케이션 났네요. 듀플리케이션 났으니까 여기에 스프링 MVC 5 MVC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뭐 그냥 뭐 스태틱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충돌만 안 나면 돼요. 그룹 아이디는. 아니면 부모가 아마 네, 이렇게 되어 있죠. MVC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여기다가 네, 그냥 스태틱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스태틱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고 이것도 중복이 났죠. 이거 듀플리케이션 중복 났을 거예요. 중복 났으니까 뭐 이거 스태틱 이렇게 붙여줘도 되고요. 회피만 하면 됩니다. 네,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이거는 해줬는데도 이거 바뀌지가 않네요. 이거 버그 같은 건데 어찌 보면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에러가 나고 있는데 사실 이거 에러가 아니에요. 네, 에러가 나고 있는데 사실 에러가 아니죠. 밑에 보면 이렇게 뭐 플러그인들도 이제 다 에러 나고 그러는데 에러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전부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있는 것을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똑같이 디렉토리 하나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디렉토리를 재정의해 주는 거를 여기서도 해줘야 돼요.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컨텐츠 이렇게 해주고요. 나오지 이렇게 하게 되면 네,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로퍼티 들어간 다음에 요거 있죠. 여기서 지워줄 거예요. 뭐 어떻게 지워줄 거냐면 요거를 다 지울 겁니다. 요거 지우고요. 요거 지우고 네, 요거 지운 다음에 메이블 라이브러리 디펜던시는 놔둬야 돼요. 네, 놔둬야 되고요. 여기서 폴더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정을 해주고 이렇게 돼 있죠. 어플라이 이렇게 해줍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지정이 된 거죠. 지정이 된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지워주시면 되고요. 패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 프로퍼티, 뭐, 컴파일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거 다 필요 없거든요.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우면 되고요. 프로퍼티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휴에 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우면 되고요. 플러그인 매니지먼트가 있는데, 사실 플러그인 매니지먼트도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이제 빌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드를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요거를 갖고 와야겠죠, 일단은. 카피 앤 페스트에서 옮겨줍니다. 옮겼죠, 이렇게. 옮겨줬어요. 옮겨줬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를 이제 빌드를 하기 위한 플러그인들을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주시면 되고, 몇 개의 플러그인을 이제 써야 돼요. 쓰기 위해서는 이제 빌드를 위한 플러그인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이제 메이븐 와르 플러그인을 항상 써줘야 됩니다. 써주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플러그인도 똑같이 뭐 보존성 라이브러리 집어넣듯이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룹 아이디를 이렇게 해주고요. 메이븐 플러그인을 쓸 겁니다. 메이븐 플러그인 중에 메이븐 플러그인 중에 메이븐 와르 플러그인이 있어요. 이거는 항상 이제 써주는 거죠. 컴파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빌드를 하고 할 때에 항상 써주는 거고, 최신판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서 요것만 있으면 일단은 빌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빌드를 한번 해주고, 됐죠. 그런 다음에 빌드를 클리어를 한번 해보면 이제 되죠. 클리어 했을 때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클린 인스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에러가 났네요. 에러 났는데, 여기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에러 assembling 와르 웹 XML attribute is required 이렇게 되어 있죠. web.xml 파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태틱 파일만 가지고 이거를 압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와르 이런 게 필요가 없죠. 그렇죠. web.xml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와르 플러그인에 보면은 이거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컨피그레이션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fail on missing XML 속성이 있어요. 여기 기본값이 true입니다. true. 이거를 false로 바꿔줍니다. false로 바꿔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하고요. 클린 인스톨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됐죠. 빌드 석세스 됐고요. 인스톨링 해갖고 한 거 보면 이렇게 요걸로 와르 파일이 만들어졌죠. 요거는 파이널 네임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지우고 스태틱 이렇게 해버리면 파이널 네임을 가지고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는 건데, 한 가지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생기는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스태틱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이렇게 해보면 이런 게 생겨요. 이런 게, 그죠? 이런 게 생기죠. 이런 게 생기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메타 INF, 웹 INF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요거를 좀 제외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빌드를 해봤더니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지금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이게 압축이 돼 있죠.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 보면 없어요. 그죠? 이 디렉토리가 압축돼야 되는데 내용이 없어요. 없다. 왜 그러느냐? 요거를 소스 디렉토리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역시 설정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르 그냥 해보면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소스 디렉토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웹 컨텐츠로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타 INF, 웹 INF 이게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스태틱 파일만 그냥 패키징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패키징 exclude 이렇게 한 다음에요. 웹 해주고 메타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드가 됐고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네, 스태틱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이게 버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스클로드 패키징에 되어 있죠. 이렇게 이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빌드를 하면 이게 생겨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생기는 건데 아마도 이클립스의 아마 설정 때문에 생기는 걸로 보이거든요. 아마 어셈블리 여기서 이걸 지우면 될 것 같긴 한데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메이븐 라이브러리를 딜토리를 지우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지워볼게요. 지우면 네, 이렇게 지워서 한번 해봅시다. 지워버리면 아마 작동을 안 할 텐데 안 할 수도 있는데 작동을 하네요. 그래도 됩니다. 되는데 그냥 생겨요. 이게 그냥 생깁니다. 아마 이클립스의 아마 그 설정 때문에 아마 생기는 걸로 보이는데 이제 이거는 필요가 없는데 자꾸 생기죠.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네, 이게 자동으로 생깁니다. 이렇게 왜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버그 같은 건지 아니면 이클립스에서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건지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게 생기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배포를 하고 난 다음에 지우는 방향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먹지가 않아요. 아마 이게 작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도 작동했는데 이클립스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 때에 이클립스 아니면 메이븐이 단계가 있으니까요. 최종적으로 인스톨 뭐 할 때에 이게 또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스태틱 파일을 일단 만들긴 성공을 한 거죠. 그죠? 성공을 한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요구 조건이 있었어요. 프로젝트 할 때마다 요구 조건이 항상 생기는데 어떤 요구 조건이냐? 요거 빌드를 하게 되면 이 static.war 파일로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생성할 때에 날짜를 좀 붙일 수 없냐. 이 파일 뒤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파일 네임을 최종적으로 네임을 static 이렇게 한 다음에 뭐 2024, 04, 뭐 19,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시간까지 정해서 뭐 12시, 뭐 10분 이렇게 그 뒤에 이걸 좀 붙였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한참 고민하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방법이 나와 있길래 그 방법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어서 그걸로 좀 알려드리고자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플러그인이 필요하고요. 웨이브 플러그인도 있긴 하지만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룹 이렇게 한 다음에 웨이브 플러그인 말고 여기 보면은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그룹 아이디를 가지는 게 있는데 여기에 그 아이디는 빌드 헬퍼 웨이븐 플러그인 이런 녀석이 있습니다. 이런 녀석이 있고요. 버전도 3.4.0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설정을 컨피그레이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큐션으로 해주거든요. 에서큐션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에서큐트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id가 있는데 id를 타임스탬프로 해줍니다. 타임스탬프 프로퍼티 이렇게 해주고요. 네, 페이지로 한 다음에 validate 이렇게 해줍니다. 이제 goal 이렇게 해주고요. 최종 뭐 목표라고 할 수 있죠. 타임스탬프 프로퍼티 이렇게 해주고요. configuration 이렇게 해줍니다. 설정을 해주는 건데 name을 줘요. name을 주는데 current time 이렇게 해줍니다. 네, 패턴을 입력을 해줘요. 네, 패턴이 날짜 패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YYYY 그죠? 2024 04 DD 19일 HH 요거는 시간 분 초까지도 가능해요. 네, 초까지는 뭐 안 해도 되고 뭐 필요하다고 초까지 하시면 됩니다. 하면 되고요. 뭐가 있느냐 로케일이 있습니다. 로케일은 KO, KR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또 뭐가 있느냐 타임존이 있습니다. 타임존인데 아시아, 서울 이렇게 좀 되겠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를 이제 시간을 이제 요걸로 변수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네, 변수화를 시켜줘 갖고 요거를 이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붙이는 작업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static.war 파일을 이름을 요걸로 변경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war 파일도 사실 압축 파일이거든요. 그냥 찝 명령하고 먹습니다. 그냥 압축한 파일이에요. 압축한 파일인데 war로 할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뭐 자바 패키징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인식할 때에 애플리케이션 압축 파일로 이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오른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파일을 하나 더 카피를 할 겁니다. 카피를 해갖고 어떻게 할 거냐? zip 파일로 만들 거예요. zip 파일로. 네, zip 파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낫지 않나? 네, 그렇게 해서 이 와르 파일을 하나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는 건데 역시 이제 플러그인이 필요한데 플러그인은 아파치 메이븐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될 것 같고 아티팩트는 메이븐 안트런 플러그인이고요. 버전은 3.1.0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정은 엑서큐션으로 해주고요. 엑서큐트로 이렇게 해줍니다. 네, 페이지는 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골은 네, 이렇게 해준 다음에 run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컨피그레이션에서 여기서 이제 카피하는 거를 이제 해줘야 돼요. 그래서 타겟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name은 카피 와를 뭐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프로퍼티가 있는데 name 이렇게 해주고 dist war dir 디렉토리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어디에 파일이 있느냐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럴 때에 이게 이제 메이븐 변수라고 하죠.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타겟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본 파일을 이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카피니까 원본 파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파일 네임 이렇게 변수를 집어넣고
변수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static.war 파일이 요 파일 네임이거든요. 파이널 네임으로 갖고 오죠. 그래서 요거는 변수가 어떻게 되냐면 프로젝트가 있고요. 프로젝트 예, 빌드에 파이널 네임 파이널 네임으로 갖고 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하게 되면 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를 이제 더 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복사를 하는 겁니다. 복사를 하는 건데 프로퍼티가 아니군요. 프로퍼티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복사를 하는 걸 해주는 거죠. 파일 이렇게 해주고요. 카피 파일 이렇게 해준 다음에 프로젝트 빌드 디렉토리 이렇게 해서 파일 네임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var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스태틱 var가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지정을 해줬죠. 이렇게 지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로 해도 돼요. 이거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집어놨는데 사실 이거 안 쓸 거다 그러면 필요가 없죠. 그렇죠? 디스트 요거에 디스트 dir이 필요가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석 처리를 하는 거고요. 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렇게 변수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얘를 이렇게 가져다 써도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돼요. 이게 여기로 들어올 테니까. 그죠? 아니면 요걸 다이렉트로 여기다 꽂던가. 해도 되고요. 베이스 dir을 써도 되고, 아니면 빌드를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o file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하면, 파일 네임에 뒤에 날짜를 붙이고 싶죠? 날짜를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다가 current time 그죠? 왜 current time입니까? 앞에서 그 설정을 해줬잖아요. 요게 요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얘를 찝으로 해주면 돼요. 해주면 되고 혹시나 같은 파일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true로 설정을 해주고 끝내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갖고 복사를 해주는 거죠. 다 됐습니다. 다 됐고요. 네이버 업데이트를 한번 한 다음에 한번 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석세스가 났는데 여기 보면 엔트런 해서 실행이 됐죠. 그래서 executing task 해서 copying one file 이렇게 돼 있죠. 이 디렉토리에 있는 거 파일을 이제 복사를 하라는 건데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갖고 여기 들어가면 네 어떻습니까? 이게 나왔죠 이렇게 그죠? 같은 용량의 파일 이름이 다른 걸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압축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zip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돼요. 이 zip 파일을 배포할 때에 보통 이제 웹서버에서 배포를 하잖아요. 웹서버에 배포할 때는 이 파일만 가지고 배포를 하면 되고요.
배포가 안 되면 이 데이터는 지우는 걸로 스크립트를 돌리기 때문에 어차피 RM 명령을 이용을 해서 지우시면 이 스태틱 파일만 배포가 가능이 되도록 됩니다. 그래서 모듈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데이터를 인식을 못하나요? 왜 이러지? 에러 나는 거 이유를 모르겠네. 원래 이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에러가 안 나거든요. 표준이 바뀌었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게 되면 스태틱 쪽은 이제 다 됐습니다. 그렇죠? 스태틱 컨텐츠를 위한 프로젝트는 구성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다이나믹이 문제죠. 다이나믹이. 다이나믹 컨텐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요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잘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는데 먼저 익스포트를 한번 해줘요. 익스포트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파일 시스템으로 익스포트를 합니다. 파일 시스템으로 익스포트를 하는데 어디다 하느냐 하면 그러면 스프링 MVC가 로또죠. 그렇죠? 스프링 5 MVC잖아요. 그렇죠? 스프링 5 MVC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있죠. 요 디렉토리 안에다가 요거를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툭 넣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피니시를 하게 되면 이게 들어오죠. 그죠? 들어왔어요. 그러면 넣었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합니까? 삭제를 일단 해줍니다. 네. 그냥 델리트 해도 돼요. 왜냐면 여기 넣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케이, 컨티뉴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름이 헷갈리니까 얘도 맞춰주려고 하이브 M 이렇게 해주고요. VC 그 다음에 요거를 웹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해줍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요거를 임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existing project into workspace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선택해 준 다음에 여기에 네, 이거 익스포트 한 게 요거거든요. 리네임을 해줬기 때문에 웹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폴더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copy project into workspace 요거를 체크 해제를 해줍니다. 카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기 있는 걸 가져다가 그냥 여기 나오게끔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니시를 해주면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얘도 이름을 좀 바꿔줄게요. 바꾸는 거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요거는 이 톡성이라서 이걸 바꿨다고 해서 뭐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바꿨죠?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요 루트 메이븐 프로젝트에서 얘를 인식을 못해요. 그거는 요것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듈 때문에. 네, 모듈로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는 거고요. 디렉토리가 스태틱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아까 웹이었죠. 웹 이렇게 해주면 얘가 인식을 합니다. 얘를 인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꾸 실택이 없는 에러가 자꾸 나는데 일단 이렇게 두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 보면은 페런트 속성이 없어요. 그렇죠? 페런트 속성이 없죠. 네, 페런트 속성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기 보면 스태틱 보면은 이렇게 부모 관련된 패키징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어 주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룹은 스태틱 보면 그룹 아이디가 스태틱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얘는. 그래서 요거를 웹으로 바꿔줄게요. 웹 이렇게 해주고요. 아티팩트는 뭐 앱으로 해도 되고 뭐 이걸로 해도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웹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네, 됐죠.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듈 관계가 성립이 돼요. 부모랑 이제 모듈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네, 클린을 해도 되고요. 빌드에서 인스톨을 한번 해볼게요. 잘 되나? 네, 잘 되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됩니다. 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죠. 네, 그대로 뭐 바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위에 그냥 그 모듈로 인식되도록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바꿔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엔드 태그 네임이 P가 없는데 이거 왜 자꾸 에러가 나고 그러지?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빌드를 해주는데 3개 모듈을 다 빌드를 하고 있죠, 한꺼번에. 그래서 이게 돼야 정상입니다. 에러가 나는데 에러는 뭐 모르겠어요. 에러가 나는데 네, 웹도 됐거든요. 됐는데 여기는 요게 이렇게 인식을 했군요. 보니까 MVC로 여기 보면 카피도 해놨거든요. 카피도 됐고 태스크가 그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름을 바꿨는데 얘가 바뀌지가 않았네요. 네, 속성이 바뀌지가 않은 건데 요거는 아마도 한번 탐구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얘는 바뀌어 있죠. 세팅에서 뭔가 안 바뀐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름을 어디서 바꿔줘야 되는 건지. 어, 어디서 바꿔줘야 되죠, 이거? 네임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또 없어졌다가 또 생기고. 네, 그렇게 하네요. 네임으로 하는 모양이네요, 네임이. 네임으로 하나요? 네임이 얘는 없는데, 네임을 가지고 하네요, 네임을. 네임을 빼버리니까 이게 복사스러운,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꺼번에 다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됐다 그러면 한꺼번에 빌드가 다 돼야 돼요. 다 되는 것처럼 이제 보여야 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스태틱을 이제 분리를 했죠. 분리를 했기 때문에 요게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렇죠? 필요 없고 없애버리면 되고요. 여기서 해줘야 될 게 서블릿이네요. 서블릿에 여기 보면 원래 요거 있네요. 요게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핸들러에서 요거를 필요가 없고 없애버리면 됩니다. 설정 자체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리소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읽으라는 거죠. 다음에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다 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왜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여기서 톰캣 연동해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톰캣 연동해 갖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웹을 집어넣고 하게 되면 여기 나오는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프로퍼티 들어가서요. 아래 보면 웹 프로젝트 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텍스트 루트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하게 되면 톰캣이 올라오면서 배포가 되겠죠.
네, 배포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예전에는 요거였어요. 앱스로 해갖고 하게 되면 뭔가 나왔거든요. 근데 앱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여기에 properties 들어가면 웹 프로젝트 세팅에서 컨텍스트 루트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구동을 하고요. 그래도 안 나오네. 자, 루트 컨텍스트가 어디일까요? 디버깅을 한번 해보죠.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여기에 이제 브라우저 디플로이먼트 로케이션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배포가 됐는데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 이게 그 컴포트 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버.xml을 알면 서버.xml을 열면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이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패스가 루트로 되어 있고 패스에서 패스가 없네요. 패스가 없나요, 이게? 패스가 없다고 나오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죠. 안 나오는데요? 이것도 안 나오고. 뭐가 나오는 걸까요? 네, 이것도 안 나오죠, 지금. 네, 이것도 안 나오고. 이것도 안 나오고. 한번 계속 디버깅을 해볼게요. 이거를 하고. 원래 여기 이제 프로퍼티 들어가서 보면 웹 프로젝트 세팅이 있거든요. 요거를 원래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네. 어플라이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줬을 경우에,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들어가 있죠. 루트가 배포가 됐고요. 웹 MVC가 배포가 됐는데,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요. 패스가 왜 이렇게 들어가죠? 패스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다음 매핑, 이렇게 되네요. 배스로 해갖고.
왜 안 될까요? 그것도 아니고. 제가 했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클린업 한 다음에 바뀌긴 한 것 같아요, 앱으로. 기존 설정이 남아 있어서 문제가 됐던 걸로 보이네요. 나머지는 크게 뭐 문제는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클린업 디렉토리 이렇게 해주니까 바뀌었는데, 예, 이렇게 하고요. 그랬는데도 안 되는데. 자꾸 안 되는 거구나. 네, 이거 돼 있죠. 개수로 해갖고.
여기 에러가 나왔죠, 자꾸. 네, 앱스로 되어 있잖아요. 릴로드 이렇게 되어 있고, 소스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게 필요가 없는데. 테스트 인식을 못하네. 홈 되어 있고요. 클래스, 비어 있네요. 네? 여기 왜 비어 있죠? 네, 비어 있네요. 네?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네, 비어 있네요. 네, 비어 있는 게 문제가 되는데, 왜 비어 있느냐? 네,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빌드가 됐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클립스는 왜 이게 안 들어가 있죠? 이클립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컴파일 안 돼요. 안 들어가 있는데. 아이고, 클린업. 아, 씨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몰라, 이 개새끼야. 왜 찾아비냐? 언제 친했다고 딴 소리 함부로 쳐버려, 씨.
이클립스를 다룬다는 게 이게 약간 좀 짜증나는 건데, 뭐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설정을 다시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똑같거든요? 네, 설정 똑같죠? 네, 설정 똑같이 되어 있고. 들어가 보시면 이제는, 네, 이 클래스 파일 들어가 있죠. 아까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번 이렇게 클릭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됐어요, 이게. 네, 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게 약간 좀 짜증나는 건데, 네, 고수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원인을 좀 찾아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할 때마다 이게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할 때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팅에 보면 코어가 있어요. 코어 뭐가 있냐면, 요거, 이 녀석. 이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 중에 아마 요게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다. 이거는 이거거든요, 결국에는. 여기에 보면,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 요거 해갖고, 한번 해주고 다시 또 하니까, 클래스 파일이 컴파일 돼서 나오는, 그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 자체가, 이 스프링 버전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5.3이거든요. 5.3이니까 서블릿 버전이 4.0이에요. 4.0으로 인식이 돼야지만이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컨텍스트에도 보면은 루트 컨텍스트 여기에도 보면은 4점대가 되도록 이렇게 다 맞춰줘 쓰는데 얘가 그걸 인식을 못했나 봐요. 톰캣이 이게 안 맞으면 서블릿의 버전이 안 맞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클래스 파일 컴파일을 안 해주는데 그거를 인식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클립스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요거를 한번 이렇게 해주고 오케이 하니까 이제 바로 된 걸로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잘 나왔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왔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얘만 배포했잖아요. 얘만 배포했는데 어째 그림 파일이 다 나와요. 이거는 브라우저 캐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나오면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서 캐싱을 안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열기를 한 다음에 캐시 안함 이걸 하면 되거든요. 체크한 다음에 다시 보기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에 있는 거를 추가해 주면 돼요. 뭘 추가해 주느냐면 이 스태틱 있는 거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제거를 하고 얘도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웹 어셈블리가 있을 거예요. 웹 어셈블리가 말고 요거 프로젝트 세팅 있죠. 스태틱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이거 추가를 해줍니다. 네, 추가를 해주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를 시작하게 하게 되면 얘가 두 개가 배포될 거예요, 아마. 네, 배포가 된 건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하게 되면 여전히 안 나오죠. 똑같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얘가 뭐 문제가 있느냐 똑같이 또 봐야죠. 뭐 로케이션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압축이 풀렸죠. 그러면 이게 스태틱에다가 요거니까 그러면 요거 불러와지느냐 한번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는 거냐면 얘는 이제 스태틱이 되겠죠. 스태틱에서 엔터 치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게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죠? 안 나온다. 왜 안 나오느냐 여기 보시면 이유가 있어요. home.jsp 파일 열어보면
이제는 앞에 전에는 이렇게 페이지 컨텍스트 리퀘스트 컨텍스트 패스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앱 다음에 이게 붙는 거예요. 한번 봐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소스 코드를 보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패스가 어떻게 되느냐? 앱이 붙죠, 앱. 앱스가 붙죠, 앱스가. 그렇죠? 얘가 붙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하게 되면 이걸 다 제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거 한번 해볼게요. 제거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기존의 파일에는 컨텍스트 패스를 이제 뿌리로 해갖고 스태틱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분리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고쳐주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정상적으로 화면이 표시가 된 겁니다. 이게 바뀌었죠. 앱스가 빠졌고요. 스태틱에서 하니까 얘는 요 스태틱 여기서 배포된 것을 갖고 오는 거고요. 나머지 JSP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갖고 오는 겁니까? 네, 웹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멀티 프로젝트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배포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 따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수정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를 수정하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로컬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분리를 시켜갖고 이제 배포하게끔 해야지. 지금도 자바 프로젝트 들어가면 한 열의 여덟은 이렇게 안 해요.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거 할 줄 아는 자바 개발자 별로 없어요. 놀랍죠. 자바 개발자들이 메이븐이 뭔지도 몰라요. 프리랜서 수준이 그 짝입니다. 대한민국 프리랜서 수준이. 그 중간에 에러도 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디버깅도 하느라고 막 힘들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한번 해놓으면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크게 문제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클립스가 문제가 생겨갖고 이게 지금 이런 에러 메시지 어토다타 않은 에러 메시지가 막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무시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잘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을 안 해요, 프로젝트 구성. 처음부터 이렇게 구성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이븐을 이용한 멀티 프로젝트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중간에 뭐 알 수 없는 에러, 이게 넣었는데 막 안 되고 그랬잖아요. 알 수 없는 에러 메시지들이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다 해결을 하면서 왔고요. 멀티 프로젝트 구성을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확인해 가면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 웹 컨텐츠, 그러니까 다이나믹 컨텐츠하고 스태틱 컨텐츠를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해줘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같은 걸로 이렇게 하실 건지 그거 참 미스테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빌드 하기 전에 소스 코드 저장소 Git을 어떻게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프로젝트 가보면 지금도 Git을 못 쓰는 개발자들이 파다합니다. SVN 쓰는 게 최고다. 야, SVN이 진짜 쓰기 편하고 좋아. SVN이 갑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Git을 못 쓰는 개발자들 진짜 많습니다. 특히나 10년 이상, 막 9년 이상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Git을 쓸 줄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최신 기술 항상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금융권 프로젝트 같은 데 들어가도 다 Git라고 그럽니다. Git 쓰고 지라, 컴플런스 이 세 개는 거의 묶어서 같이 쓰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Git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